국원문화재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 장준식입니다. 저는 충주에 자리 잡고 있는 재단법인 문화재연구기관인 국원문화재연구원의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장준식입니다. 이 국원문화재연구원의 설립 이전에는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장을 역임을 하였고, 그 전에는 충청대학교 문화재과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그 전에 발견된 시기가 1979년 2월 달 최초로 발견이 됐는데, 바로 전해인 1978년 1월 달에 단양에서 신라 진흥왕의 적성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양보다도 지정학적인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충주 지역에도 진흥왕에 관련된 척경비라든지 순수비라든가 이와 비슷한 진흥왕대의 비석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단을 하면서 금감면 일대, 가금면 일대를 열심히 답사를 하였는데, 이때 답사했던 주축은 그 당시에 충주 예성동호회라고 하는 문화재 애호단체가 중심이 돼서 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2월 24일 날 신림면에 있는 견학리 토성을 조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그 입석리라고 하는 곳에 입석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입석은 곧 선돌, 즉 백비가 있다고 해서 그 비석이 선돌, 즉 입석이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백비였던 입석이었던 비석이었던 조사를 해보자는데 이 의견의 일치를 모아서 1979년 2월 24일 날 오후 4시경에 처음에 이 비석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비석을 볼 때 그 위에 이미 백설기라는 떡을 놓고 누가 치성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발견될 당시에는 그게 고구려비였는지 전혀 상상조차도 못했지만, 어쨌든 이끼와 청태가 잔뜩 덮여 있어서 사실은 글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비석의 삼면이 되어지는 맨 하단부에서 나라 국자와 흑토자, 국토라는 글자를 최초로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안성으로 읽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 안성이라는 지명이 여기 나올까 하는 이러한 의아심도 가졌지만, 그것이 훗날은 고모르 성으로 밝혀졌던 것인데, 제가 처음에는 이것을 편안한 날짜, 재성자, 안성으로 읽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9년 2월 달에 첫 조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초에 4월 5일이 되겠습니다만은 단국대학교 박물관에 연락이 돼서 단국대학교 박물관 학술조사단에 의해서 4월 5일, 4월 7일 조사를 하면서 이것이 고구려비로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발견될 때 그 당시에 같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던 장기덕 충주 미덕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바로 이 가금면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원장을 지냈던 이동호 선생님의 선대의 경상감사를 지냈던 선대의 비석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서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뭐 사폐지지비든 어쨌든 간에 고구려비라고 하는 건 전혀 상상을 못하고 있을 때니까 조사를 하면서 1979년 4월 7일이 됩니다. 4월 7일 날 이때는 그 진흥왕의 순수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오는 5월 중 고려대왕을 5월 중 신라대왕으로 처음에 이것을 읽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것이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토내라는 말이 나오고, 또 모인 300해서 300명을 신라 영토에서 모았다, 이런 즉 상대방이 신라를 지칭하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이것이 해석이 안 됐었죠. 그래서 4월 7일 날 그 성문 작업을 하면서 그때 단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의 버스를 미처 타지 못했던 당시 건국대학교의 김광수 교수가 뒤늦게 5시경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 그 집에서 그 탁본한 것을 전부 이제 방에다 걸어놓고 한자 한자 판독을 할 무렵에 뒤늦게 도착했던
김광수 교수가 방에 미처 들어오기도 전에 아 그것이 왜 지능이냐 고려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한마디로 인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것이 이제 즉 고구려 비석으로 확인되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정밀 탁본을 해놓고 연 이틀 동안 거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분들이 다 와서 성문 작업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전혀 신랍이라고 하는 선입관념 때문에 해석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던 동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서울에서 대박사, 즉 큰 박사님들이 안 오고 소박사들만 와가지고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수군거림도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순덕 할머니라는 분이 계속 그 비석에다 대고서 고사를 지내고 치성을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네 주민들이 그것이 백비였던 고구려비였던 걸 차치하고 그 비석을 위하는기 때문에 이것이 천수백 년을 지나면서도 어쨌든 현재 형태로까지 남아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이 고구려비를 나름대로 보존해 주었던 입성리 주민분들에게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전에 1975년도부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중앙탑 일대를 답사를 하고 있었는 중인데 그 장재호 씨라고 하는 사람네 집에 그 토담에 그 측면부가 보여줬던 유겹 연화문화당을 처음에 이걸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잘 모를 시대지만 어쨌든 유겹 연화문에 나타나는 그 연판의 기운이 일단 끝부분이 여자들의 그 버선 코와 같이 이렇게 앞으로 반전하는 하늘로 치켜드는 이 뾰족뾰족한 거. 그 다음에 그 이제 자방과 연판 사이를 구의 콤을 들려 띈 거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고구려 계통의 기와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짐작을 했었고 이러한 내용을 그 당시에 두더지라고 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오는 신문에 게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과연 충주라는 데서 무슨 고구려와 관련되는 유적이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4년이 지난 뒤에 바로 고구려인들이 충주까지 남하해서 여기에서 신라와의 관계를 적시한 즉 금성문이 발견되면서 일단 대단한 아마 해방 이후에 발견된 중요한 문화재 중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이런 중요한 문화재가 확인이 된 것이죠. 저기 고구려비는 어쨌든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 처음에는 우호적인 관계였다가 이제 후반기에 들어와서 나빠지는 관계까지 이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고구려로 보았을 때도 충주는 변방입니다. 고구려 수도로 보았을 때. 또 신라의 수도로 봤을 때 경주에서 봤을 때도 또 충주는 변방입니다. 근데 변방이지만 바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대로 가장 그 계림령과 소위 말하는 중령이라고 하는 이 일대를 소위 남한강 상류가 되겠죠. 이 상류를 둘러싸고서 우리 고대사에서 백제와 또는 특히 신라와 고구려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 김춘추가 출살표를 던져서 결국은 이제 북벌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빼앗겼던 고구려 땅을 찾고자 온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출사표를 던져서 바로 그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온달산성 일대에서 전사했던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고대사에서는 고구려와 신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던 데가 바로 한강 상류 즉 충주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구려 비는 그냥 아무 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제1수도가 국내성이었고 여기는 결국 남방을 경략하기 위한 제2수도 즉 부도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고구려비와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고구려비는 남북한을 통틀어서 현재 하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적이죠.
네, 이제 제가 이 고구려비가 발견되면서 하나 이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석이 전서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입석으로 알려져 있었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경상감사를 위한 소위 말하는 사패지집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이것이 조사를 사실은 차일피를 미뤘던 것이죠. 차일피를 미루다가 결국 1979년도에 조사가 됐는데, 그래서 이 비석이 발견된 이후에 저에게 주었던 가장 큰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어떠한 유적이나 유물을 볼 때 선입관념이 적용하면 안 되겠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고구려비의 높을 꽃자 아름다울 여자를 참진자, 흥아릉자, 진흥으로 읽어서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이 해석이 무려 이틀씩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쨌든 유물을 관찰하거나 관찰할 때는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예성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이 비석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백비였다 또는 경상감사의 어떤 사패지집이었다라는 이러한 선입관념 때문에 사실은 조사가 차일피일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때 발견되었던 1979년 2월 24일도 사실은 이 고구려비, 그 당시에 이제 그 입석부락에 있던 비석을 먼저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가던 중에 일행이 한 분이 십리면에 토성이 하나 있는데 그 견항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토성을 먼저 조사하고 이걸 조사하자 하다 견항리 토성을 갔다가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날 조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기회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이 고구려비는 발견은 저를 중심하는 예성동호회에서 발견을 했지만, 일단 고구려비로 확정을 짓고 판단한 것은 당국대학교 학술조사단이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 전에 이미 견항리 토성을 조사했을 때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돌아가시지만 김영진 관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비석을 같이 조사하고자 충주로 왔었는데, 견항리 토성을 조사하다가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늦어졌죠. 어떻게 본다면 이 에피소드가 되겠지만, 이 고구려비는 학술조사가 어떻게 본다면 청주대학에서 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게 차일피 늦어지는 이러한 관계에서 현재 이제 당국대학교에서 확인이 된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 이후에 어떤 유적이 조사가 됐을 경우는 반드시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하겠다는 개념, 그 다음에 선입관념을 가지지 않고 보겠다라는 개념, 이 두 가지는 이 고구려비를 통해서 제가 얻어진 하나의 수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삼국시대에 가장 강성했던 국가였던 이 고구려는 현재 고구려 비석이 3개가 있습니다. 우선 전부 2개는 중국 지역의 집안에 있는 것이고, 한반도에는 유일한 이 고구려비입니다. 또 생긴 것 자체가 외형은 바로 우리가 그 웅장했던 광개토왕비의 축소판이다 할 만큼 그 글씨체라든지 모양이 광개토왕비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충주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고구려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앞으로의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역사를 탐방하시고자 하는, 특히 자라는 학생 세대에서는 이 고구려의 기상을 볼 수 있게끔 바로 이쪽 지역을 많이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